평양의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몰래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USB 하나입니다. 이 손톱만한 저장장치 안에는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악, 한국의 현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이 작은 기계는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합니다. 북한 형제들과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중국에 가서 탈북해 나온 분들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체제는 오래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에 오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나 한국의 많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한국의 소식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을 방문한 한 탈북자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전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김정은 체제보다 강한 힘, 핵무기보다 무서운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중수교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후 중국 조선족들이 북한의 친지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일반적인 생필품이나 식료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가 담긴 CD였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이것을 연변가요라고 불렀습니다. 연변에서 유행하는 노래라는 뜻이었죠. 북한 당국은 이것이 남조선, 즉 한국의 문화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곧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따오판이라고 불리는 불법 복제판 CD가 장마당을 통해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부유층과 지식인, 대학생 등 젊은 층에서 은밀하게 유통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CD들의 유통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돌려보는 바람에 영상이 흐릿해지고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화질에도 불구하고 남한 문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갈증을 달래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노래와 영화, 드라마는 삶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장마당을 전전하던 그들에게 한국 드라마 속 풍요로운 식탁은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개성공단에서 흘러나간 남한 가전제품과 의류, 생필품에 이미 매료되었던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남한 생활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는 깨끗한 아파트, 넘쳐나는 음식, 자유롭게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2012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3명이 증언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 하나가 남한 드라마를 전혀 본 적 없다는 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라면 남한 드라마를 못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못 보면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남한 유행어를 몰라 따돌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류의 실상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는 이미 북한 사회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대에 탈북한 모든 탈북민들은 입을 모아 증언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알판 CD나 USB, SD카드 같은 영상 저장 장치를 통해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볼 정도로 한류가 널리 퍼져 있다고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류 문화의 사회적 파급력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또래 집단에서 소외될 정도로 한류는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필수적인 공통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엄격한 사회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젊은이들에게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자신들만의 은밀한 소통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류 문화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그들은 자유로운 연애, 개인의 선택권, 다양한 직업의 세계, 여성의 사회 참여 등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을
간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류의 확산은 북한 당국에게 심각한 위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주민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수십 년간 철저한 사상 통제를 통해 구축해온 체제, 충성심이 한국 드라마 몇 편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은 한류 단속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젊은 지도자로서 외부 문화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김정은은 한류 문화 접촉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노동교화소 정도의 처벌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다 발각될 경우 최고 총사령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는 무시무시한 포고령이 발표되었습니다. 109상무, 727상무, 114상무라는 이름도 생소한 특별 단속기구들이 조직되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오직 하나, 한류 문화 수용자를 색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불시의 가정을 급습하여 컴퓨터와 휴대폰을 뒤지고 의심스러운 파일이나 사진을 발견하면 즉시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확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사람들은 USB를 책 속에 숨기고 메모리 카드를 신발 밑창에 넣어 다니며 휴대폰에는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절망적인 노력은 2020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전례 없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청년교양보장법 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 2023년이 연이어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의 3대 악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률은 모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 특히 청소년들 속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남한의 문화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 체제가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남한 문화 수용 행위를 반동으로 규정하고 법까지 제정하면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한 주민들 속에서 한류 문화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심이 증폭되어 북한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류 문화의 영향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모와 패션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을 미용실에서 요청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 여주인공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려 했고, 남성들도 한국 가수들의 스타일을 흉내내려 했습니다. 물론 이런 시도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너무 남한스러운 스타일은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북한 당국도 이런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만들어진 모란봉, 악단의 퍼포먼스나 그룹 구성이 남한의 걸그룹과 매우 유사해진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완전히 억압할 수 없음을 깨닫고 대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사한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려 시도했던 것입니다. 언어 사용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헐, 완전 같은 한국의 젊은 층 용어들이 북한에서도 쓰이게 되었고, 때로는 이런 용어 사용으로 한국 드라마 시청이 발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생활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음식들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북한의 열악한 식량 사정상 완전히 똑같이 만들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흉내내려는 노력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남한 영상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경제상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고 민주주의 의식과 자본주의를 간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누구라도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성이 대접받는 사회라는 인식도 북한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모습은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 자기만 원한다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내용들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출신 성분과 당에 대한 충성도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지금 한류 문화가 북한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북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더 이상 김정은 체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결과들은 한류와 정보 유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에 따르면 자유사조의 유입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동 경심을 유도하는 등 심리전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북 심리전이 북한의 체제 유지에 얼마나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변화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서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 것도 한류 문화의 전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38배나 우세하면서도 북한과의 대결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지 못한 것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이 성공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심리전은 120만의 대군과 핵무기, 생화학 무기들을 무용지물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힘과 정신적 힘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총칼로 사람의 몸은 제압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의식을 바꾸는 것은 오직 진실한 정보와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2015년 한국이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즉시 직사화기로 사격하며 강력히 반발한 사건은 확성기 방송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북 확성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심리전 차원의 방송을 송출하는 설비입니다. 한국 노래, 한국의 발전된 생활 모습, 국제뉴스, 북한 체제와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 등을 방송합니다. 이 방송은 북한 측으로 24여 킬로미터 지역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를 통해 전파되는 한국 노래, 국제뉴스, 정치체제에 대한 내용 등이 북한군의 동요를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전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인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방송 등을 편성해 젊은 북한군인들의 사상적 해이를 유도하고 한류 문화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분석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또 다른 강점은 정확한 날씨 예보를 통해 북한군인들 속에 신뢰감을 조성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기상예보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반면 한국의 기상예보는 매우 정확합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쌓이면서 북한군들은 점차 남한 방송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 남한 체제에 대한 호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북한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7년간 근무했던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북 심리 전방송을 3년간 들었더니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됐습니다. 13년간의 군사 복무 기간 동안 남측에서 들려주는 비무장지대의 확성기 방송을 제외하면 북한 군인들이 접할 수 있는 외부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확성기 방송이 주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의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전파를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 북한이 재밍 전파 방해를 통해 수신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확성기 방송은 물리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수신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린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심리전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군들이 의도적으로 방송을 피하려 해도 귀를 막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청취가 가능한 지역은 전방 지역 최대 2030km에 달합니다. 이 지역에는 약 50여만 명의 북한 육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민간인까지 합하면 70만 명 이상이 자유의 소리를 청취하게 된다고 분석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평양 정권이 극도의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응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2015년 확성기 방송 재개 당시 북한은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사적 도발로도 확성기 방송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측 참석자들이 목함질에 도발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보다도 확성기 방송 중단을 더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확성기 방송을 얼마나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해도 한국 국군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한국 군인들에게는 북한의 선전 방송이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들릴 뿐입니다. 이런 비대칭적 효과야말로 자유와 진실이 갖는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때 북한 최전방에서의 탈북이 연이어 있었던 현상도 대북 확성기 방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2024년 이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보로 귀순한 북한 병사들이 나온 지역들을 살펴보면 모두 대북 확성기가 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고성군과 인천 강화군 교동도 북쪽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일어난 도보 귀순 사건들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불과 20일 사이에 2명의 북한 주민이 전방에서 걸어서 귀순하면서 확성기 방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확성기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진짜 제대로 된 현실에 눈을 떠서 더 이상 아까운 목숨과 청춘을 한 개인을 위해 바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로 휴전선으로의 탈북은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대북 방송의 영향은 기존에 넘어온 분들에게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정보와 음악 등은 북한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처음엔 놀라지만 다음엔 궁금해지고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진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충성했던 지도자와 그 체제의 불합리함들이 하나, 둘째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전문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북 심리전이 아니라 대북 문명전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심리전은 군사용어로 싸움전자를 씁니다. 하지만 문명전이란 대한민국의 문명이 북한보다 40배 이상 앞서 있고 북한 주민들 모두 한국을 긍지 높이 생각하고 있으니 그 앞선 문명을 북한에 전달하자는 의미에서 전달할 전자를 써서 문명전이라 부르자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 대결 분위기보다 부드럽게 문명전으로 남북 경쟁을 유도해 가자는 제안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앞선 문명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아무리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해도 한국 국군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한국에서 보내는 방송에 크게 동요합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이며 진실과 거짓의 차이입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정보와 음악들은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엔 놀라지만 다음엔 궁금해지고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자신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맹목적으로 충성했던 지도자와 그 체제의 불합리함들이 하나씩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한 영상 매체에 영향을 받아 탈북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 한류, 북한을 흔들다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한류 문화 콘텐츠를 접한 이후에 형성된 한국에 대한 상상된 동경이 탈북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한류 문화 콘텐츠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와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변화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변화하면 그 사람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영향이 퍼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류의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만 4천 명의 탈북민이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숫자는 강원도 인제군 인구보다 2천 명이 많고 경상북도 봉화군 인구보다 4천 명이 많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북한 내부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는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탈북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만큼 북한의 현실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동경과 희망이 그런 극한의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 내부의 정보 유입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을 통해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한국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보 유입의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초음파 탐지기를 실은 트럭을 운용하여 중국 등 외부와의 전화교신을 탐지하는 등 집중 감시하고 있지만 이런 감시망을 뚫고 정보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함경북도 무상군 남산 노동자구 같은 국경 지역에서는 2011년에 주민 36세대가 한꺼번에 탈북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보 유입이 단순히 개인적, 호기심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 행동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류 콘텐츠의 유입 경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 조선족들을 통한 CD 유통이 주요 경로였다면 이제는 USB, SD카드, 심지어 북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복사해서 유통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탈북자들이 말하는 핵무기보다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한 정보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심리전입니다. 물리적 파괴력으로는 핵무기가 압도적이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을 바꾸는 힘에서는 정보와 문화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작은 USB 하나에 담긴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수십억 달러짜리 핵무기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가요 한 곡이 120만 대군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이고 자유의 힘이며 진실의 힘입니다.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정보의 유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과 같은 극단적인 법률까지 만들어가며 정보 차단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류 문화가 북한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북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처럼 정보와 문화는 이미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파괴할 수 있지만 정보는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두려움을 만들지만 정보는 희망을 만듭니다. 핵무기는 분열을 가져오지만 정보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핵무기보다 강한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물리적 힘이 아닌 정신적 힘으로, 파괴가 아닌 변화로,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이미 북한 전역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몰래 주고받는 USB 하나, 그 작은 기계 안에 담긴 것이 바로 북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핵무기보다 강한 것, 그것은 바로 자유와 진실,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